박선희는 반짝이는 루비색 오토바이 헬멧을 고쳤으며 날카로운 푸른 눈으로 활기 넘치는 야외 시장 광장을 훑어보며 다음 거래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맞춤 오토바이 수리점, 뱀의 입맞춤은 오후 노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번성했고, 박선희는 관광객과 주민 모두가 음식과 오락을 위해 모이는 이 소중한 순간들을 즐겼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신의 기술 숙련도를 은근히 광고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제공했다. 김서연은 활기찬 상인과 공연자들 사이를 헤쳐나갔고, 피곤한 초록색 눈은 즉시 16살 된 딸 김보라를 찾았다. 이국적인 향신료와 지글거리는 고기 냄새가 그녀의 감각을 채웠고, 그녀는 점술가의 부스 근처에서 다른 10대 2명과 대화에 열중하고 있는 딸을 발견했다. 보라야, 이제 가자. 그녀는 부드럽게 말하며 근처 돌벤치에 앉았다. 45살의 김서연은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을 오래전에 그만두었다. 그녀의 실용적인 카고 바지와 단순한 튜닉은 고급 패션보다 편안함과 기능을 중시하는 사람을 반영했다. 그녀의 젓갈색 머리는 팽팽하고 효율적인 쪽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진정한 힘은 깊은 곳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섬세한 주름을 드러냈다. 박선희는 견습 정비공 그룹에게 엔진 개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밝게 칠해진 건물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황금 렌치 상은 작은 이동식 진열대에서 반짝였고, 그녀는 자신의 기술을 강조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장력 제대로 유지해, 박철수. 우리 할머니도 이것보다 더 잘 조율하겠다. 그녀는 힘겨워하는 견습생을 부드럽게 꾸짖었다. 다른 정비공들은 긴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존경심과 함께 감탄을 금치 못했다. 김서연은 조용히 관찰하며 박선희의 태도를 평가했다. 탄탄한 기술 지식, 부인할 수 없는 재능, 하지만 그녀의 자만심은 분명했다. 그녀는 이전 삶에서 그녀와 같은 유형을 만난 적이 있었다. 지역 서킷을 지배할 만큼 재능이 있고 자신의 홍보를 믿을 만큼 성공했다. 박 사장님은 정말 힘들게 몰아붙이시네. 한 시장 상인이 바로 옆 다른 상인에게 말했다. 하지만 보라가 여기서 견습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확실히 복종을 강요하지. 다른 상인은 대답했지만 그녀의 어조는 그녀의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듯했다. 25분 후 김보라는 오토바이 작업을 하느라 뺨이 상기된 채 다가왔다. 엄마, 이제 가도 돼요. 공구만 챙기면 돼요. 물론이지, 아가. 오늘 하루 어땠니? 최고였어요. 사장님이 새로운 서스펜션 조정을 보여주셨어요. 내년 봄에 제 첫 맞춤 제작을 할 준비가 될 것 같대요. 행복이 김서연의 마음속에 넘쳐 흘렀다. 김보라는 정비공의를 발견하기 전에 방향 감각을 잃은 듯한 느낌으로 힘들어했고, 그녀가 재능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모든 고난을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들이 김보라의 장비를 챙기는 동안 박선희의 목소리가 일반적인 배경 소음을 뚫고 나왔다. 여러분, 오늘 밤 문을 닫기 전에 교육적인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있나요? 광장은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오토바이 수리점 주인에게 집중되었다. 김서연은 갑작스러운 불안감이 위장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박선희의 시선이 군중을 훑더니 그녀에게 멈춰 섰고 강인한 얼굴에 계산적인 미소가 떠올랐다. 있잖아요. 경험 많은 전문가와 평범한 시민의 차이에 대한 상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몇몇 정비공들은 불편하게 자세를 바꿨다. 이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일과에 포함되지 않았다. 엄마 그냥 가요. 김보라는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하지만 박선희는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과장된 자신감으로 조약돌 광장을 가로질러 걸어갔고 갑자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부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다른 상인들은 이것이 미리 계획된 시연인지 아니면 더 심각한 일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김서연은 천천히 일어서며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는 보호 본능을 느꼈다. 박선희가 무엇을 계획했든 그녀는 그것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박선희는 김서연 바로 앞에 멈춰 섰고 그녀의 크고 위압적인 체구가 그녀의 작은 키를 압도했다. 광장 전체가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농담을 주고받던 거리 공연자들조차 불안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부인, 박선희는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발표했다. 우리가 정식으로 만난 적이 없는 것 같군요. 보라의 어머니시죠? 맞죠? 맞습니다. 김서연은 침착하게 대답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공기 중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평온했다. 박선희의 미소가 더 커졌지만 따뜻함은 없었다. 당신이 우리 일을 지켜보고 있으니 오토바이 정비하는 것을 고려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서연은 김보라의 손이 그녀의 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그녀의 손바닥은 불안함으로 축축했다. 별로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오, 제발요. 박선희는 청중에게 아첨하며 어조를 더욱 과장되게 이어갔다. 당신도 그런 맞춤 오토바이를 보면서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신경질적인 웃음이 군중 속으로 퍼져나갔다. 김서연은 몇몇 상인들이 시선을 돌리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것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불편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사실 저는 오토바이 쇼를 잘 안 봐요. 김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요. 보라 숙제가 있어요. 하지만 박선희는 공연을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광장 전체에 들릴 만큼 대화처럼 들리도록 낮추었다. 있잖아요. 더 좋은 제안이 있어요. 짧은 시연 어때요? 심각한 건 아니고 전문가의 전문 지식과 환상의 차이를 보여주는 간단한 튜닝 세션이죠. 김보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사장님 엄마는 괜찮아, 아가. 김서연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지만 그녀의 턱은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다. 박선희는 손뼉을 쳤고 날카로운 소리에 몇몇 사람들이 움찔했다. 완벽해. 걱정하지 마세요, 김서연 씨. 쉽게 할게요. 토크 렌치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압도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깔보는 태도가 분명했다. 김서연은 다른 정비공들이 불편하게 자세를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일부는 상사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오락거리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정말 이럴 필요 없어요. 김서연은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오, 하지만 필요해요. 박선희는 팔을 활짝 펼치며 주장했다. 보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본 것 때문에 자신이 기계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 정비공과 주말 취미가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모욕은 배기가스처럼 공중에 떠 있었다. 김서연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는데 정확히 분노는 아니었지만 수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익숙한 냉정함이었다. 게다가 박선희는 이제 분명히 즐거워하며 계속했다.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몇 가지 가벼운 시연, 볼트 몇 개가 망가질 수도 있겠죠. 현실에 대한 무료 수업이라고 생각하세요. 광장 주변에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정비공들은 상사의 행동에 경악했고 다른 사람들은 광경에 사로잡힌 듯했다. 다른 상인들은 개입할지 말지 갈등하는 듯했다. 김서연은 걱정과 굴욕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김보라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승리를 이미 만끽하고 있는 듯한 자만심에 찬 표정으로 박선희를 다시 쳐다보았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박선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오, 그게 뭔데요?
이게 끝나면 이 소동에 대해 견습생들에게 사과하세요. 박선희의 웃음소리가 광장에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조롱했다. 사과요? 부인, 볼트 하나 제대로 조이지 못하면 엔진에게 사과하게 될 겁니다. 몇몇 정비공들은 상사의 잔인함에 움츠러들었지만 김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고 튜닉을 벗기 시작했고 단연간의 훈련된 작업을 말해주는 탄탄하고 능숙한 팔을 드러냈다. 엄마, 김보라는 다급하게 속삭였다. 이럴 필요 없어요. 김서연은 딸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때로는 아가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기술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해. 김서연이 가게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그녀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바뀌었다. 피곤한 어머니의 지친 걸음걸이가 사라지고 기계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유연하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바뀌었다. 박선희는 도구벨트를 조정하고 청중에게 아첨하느라 바빠서 변화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자, 여러분 모이세요. 이것을 학습 경험으로 만들어 봅시다. 박선희가 몰랐던 것, 그 광장에 누구도 몰랐던 것은 김서연이 한때 레이싱 엔진을 설계한 마스터 정비공 김서연이었다는 것이다. 10년 동안 그녀는 맞춤 오토바이 업계를 지배하며 침착한 태도와 뛰어난 작품으로 메스트로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녀는 열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가슴 아픈 일 때문에 29살에 갑자기 은퇴했다. 그녀의 여동생 또한 정비공이었는데 김서연의 엔진 중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서두르다가 작업장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죄책감은 컸다. 그녀가 그렇게 의욕적이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여동생은 그날 그 작업장에 없었을 것이다. 김서연은 모든 것, 명성, 상, 자신이 쌓아온 삶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고 다시는 오토바이 엔진을 만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15년 동안 그녀는 그 약속을 지켰고 김보라를 키우고 지역 봉사자로 조용한 삶을 구축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하지만 지금 박선희가 자신의 견습생들에게 진짜 정비공이 아마추어를 어떻게 다루는지 설명하면서 자만심에 찬 얼굴을 바라보면서 김서연은 오래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영광이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존경을 위해서였다. 준비됐어요, 김서연 씨? 박선희는 아마도 위협적인 과시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가볍게 발을 구르며 외쳤다. 김서연은 가게 중앙에 자리를 잡았고 그녀의 호흡은 더 깊고 통제되었다. 그녀의 주변에서 지켜보는 군중은 점점 조용해졌고 그들은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했다. 기억하세요. 박선희는 청중에게 발표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지하게 훈련하는 이유입니다. 전문 지식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의 아이러니는 김서연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유명한 엔진 제작자, 전문 레이싱 팀,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기술에 바친 정비공들과 맞섰다. 박선희는 지역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진짜 전문 지식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박선희는 가짜 예의 바른 어조로 물었다. 김서연은 이 시련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박선희가 거기서 본 것은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치게 만들었다.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이 아니라 바보인 척했던 전문가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이었다. 네, 김서연은 조용히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광장을 분명하게 울렸다. 가장 위험한 정비공은 종종 자신의 기술을 보여주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박선희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약간 흔들렸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녀를 물러서게 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럼. 박선희는 순간적인 불확실성을 떨쳐내며 말했다. 이제 끝내버리죠. 그녀는 속도와 정밀성으로 움직이며
위협하도록 설계된 기화기의 분해를 시연하기 시작했다. 다른 정비공들은 흥분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지켜보았고 상인들은 상황 전체에 점점 더 불편해했다. 한편 김서연은 가게 중앙에서 완벽하게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깊고 리드미컬해졌고 무엇을 봐야 할지 아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녀의 자세의 미묘한 변화, 도구 벨트의 약간의 조정, 체중이 양쪽 발에 고르게 분산된 방식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엄마, 제발. 김보라는 측면에서 속삭였다. 증명할 필요 없어요. 김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로 딸에게 돌아섰다. 때로는 아가, 무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야. 가르치는 것이지. 박선희는 의기양양한 미소로 분해된 기화기를 보여주며 시연을 마쳤다. 잘 받길 바라요, 김서연 씨. 엉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광장 주변에서 몇몇 상인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연을 훨씬 넘어섰다. 박선희의 행동은 정말 걱정스러워지고 있었다. 김서연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근육 기억이 다시 떠오르도록 했다. 그녀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했다. 엔진에 매달려 보낸 수많은 시간, 각 도구의 정확한 느낌, 모든 엔진의 고유한 특성, 그리고 최고의 성능을 끌어내는 방법.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근본적인 무언가가 바뀌었다. 피곤한 어머니는 사라지고 조용한 권위로 움직이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박선희는 변화를 알아차리고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를 속이고 있었군요. 그렇죠. 직업 학교에서 자동차 정비 수업을 몇 개 들었나요? 그런 종류의 것이죠. 김서연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뭐 상관없어요. 주말 차고 작업으로는 여기서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박선희는 여전히 청중에게 아첨하며 천천히 그녀의 주위를 돌기 시작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짜 정비공은 TV에서 보는 것과는 달라요. 김서연은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서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고개만 돌렸다.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그녀가 수동적이고 거의 무방비 상태로 보였다. 하지만 기계를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그녀의 움직임이 없는 것이 불안하게 느껴졌는데 마치 점화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정확하게 조율된 엔진 같았다. 엔진에 대한 것은 박선희는 주위를 돌면서 강의를 계속했다. 진정한 이해를 개발하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비디오를 몇 개 보고 진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당신 말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김서연은 이상한 어조로 말했고 그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더 자세히 쳐다보았다. 박선희는 그녀의 동의에 분명히 놀라서 주위를 돌던 것을 멈췄다. 정확히. 그러니 그냥 이것을 취소하기 전에 아니요. 김서연은 부드럽게 말을 끊었다. 당신은 진짜 정비공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가르쳐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의 확신은 광장을 통해 불안의 파문을 보냈다. 박선희조차도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것을 감지하는 듯 했지만 그녀의 자존심은 그녀가 물러서지 못하게 했다. 좋아요. 그녀는 위협적인 자세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취하며 말했다. 하지만 경고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박선희는 조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악명 높은 복잡한 엔진, 비트윈을 선택했고 빠르고 자신감 있는 움직임으로 작업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수많은 고객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사용했을 종류의 작업이었다. 그것은 김서연을 위협하는 데 결코 가까이 가지 못했다. 그녀는 노련한 댄서의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한눈에 엔진을 분석한 다음 박선희가 전에 본 적이 없는 도구를 잡고 최소한의 조정으로 연료 인젝터를 조율하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 미묘하고 너무 경제적이어서 몇몇 관찰자들은 그녀가 무언가를 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박선희는 약간 비틀거렸고 그녀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그러한 조정은 복잡해야 했다. 그녀는 그 엔진을 수백 번 작업해 본 적이 있었다. 운이 좋았군. 그녀는 중얼거렸다. 2번 다시는 없을 거야. 김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순히 중심 위치로 돌아가서 기다렸다. 이번에는 박선희가 더 복잡한 조정, 타이밍, 점화, 연료 혼합을 시도했다. 각 조정은 기술적으로 능숙했고 심각한 도전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자신감으로 수행되었다. 각 조정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김서연은 숙련된 장인의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그녀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신중했으며 그녀의 몸은 거의 최면에 걸린 듯한 움직임의 경제성으로 각 엔진 매개 변수를 조정했다. 그녀는 결코 서두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결코 균형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박선희가 무엇을 조정할지 알기도 전에 각 결함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았다. 광장 주변에서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흥분된 잡담은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전기가 흐르는 긴장감으로 대체되었다. 가장 어린 견습생조차도 그들이 비범한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박선희의 자신감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임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고 그녀의 조정 중 어느 것도 엔진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만히 서서 내가 작업하게 해. 그녀는 짜증을 내며 더욱 공격적인 일련의 조정을 시작했다. 김서연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 조정을 피하면서 그녀의 신비로운 춤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회피할 때마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고 박선희가 점점 더 필사적인 조정으로 지쳐가는 동안 미묘하게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그녀가 뭘 하고 있는 거지? 10대 견습생 중 한 명이 속삭였다. 그녀는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어. 다른 한 명이 더 통찰력 있게 관찰했다. 박선희는 좌절감에 렌치를 던졌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김서연은 그것을 부드럽게 잡았고 처음으로 말을 했다. 기본을 잊었군요. 엔진을 압도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 말은 너무 부드러워서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당신을 다치게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박선희는 얼굴이 붉어진 차에 노력과 점점 커지는 공황 상태로 돌아서서 소리쳤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아는 것을 보여줘. 보여주고 있어요. 김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어떻게 보여줄지 선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의 심오함이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 중 누구도 전에 본 적이 없는 수준의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박선희는 마지막으로 필사적인 시도를 했다. 그녀는 망치를 잡고 앞으로 돌진하며 무력을 사용하여 엔진을 압도하려고 했다. 그것은 정확히 잘못된 사람에 대한 정확히 잘못된 움직임이었다. 박선희가 앞으로 돌진하자 김서연은 지켜보는 군중이 엔진과 기계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무시하는 일을 했다. 그녀는 엔진을 밀어내거나 박선희의 공격으로부터 엔진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을 뻗어 박선희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 예상치 못했고 너무 완벽하게 시간을 맞춰서 박선희의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서연의 손은 망치를 찾았고 거의 부드러워 보이는 기술을 사용하여 박선희에게 엔진을 올바른 지점에 두드리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엔진은 새끼 고양이처럼 가르랑거리기 시작했다. 박선희는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고 조정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한 불가능성에 압도되었다. 그녀는 공격자였고 그녀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녀는 그녀의 말을 듣게 되었다. 박선희는 팔꿈치로 몸을 일으켜 김서연을 혼란과 존경심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어떻게 한 거예요? 김서연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엔진에서 물러서기 전에 15년 동안 연습했어요. 박선희는 내밀어진 손을 무시하고 혼자 힘으로 일어섰고 그녀의 얼굴은 당혹감과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타올랐다. 광장 주변에서 그녀의 정비공들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고 겉보기에 무적이었던 상사가 혼란스럽고 겸손한 여성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건 불가능해. 박선희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그냥 엄마 평범한 사람이잖아. 아니요. 김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딸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위해 엔진에서 물러서기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배운 모든 것을 잊었다는 의미는 아니죠. 진실은 충격파처럼 광장을 강타했다. 이것은 몇 번 운이 좋았던 아마추어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수준에서 작동하는 사람, 너무 극적으로 물러서서 전체 대결이 경쟁이라기보다는 교훈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다. 김보라는 앞으로 나섰고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빛났다. 엄마는 김서연이었어요. 그녀는 충격에 휩싸인 광장에 발표했다. 메스트로 제가 어렸을 때 은퇴했어요.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찢어질 듯했다. 몇몇 나이 든 정비공들은 휴대폰을 꺼내 분명히 그 이름을 검색했다. 그들의 표정은 회의적인 태도에서 김서연의 전설적인 경력에 대한 비디오와 기사를 찾으면서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박선희의 얼굴은 일련의 감정을 거쳤다. 충격, 당혹감, 그리고 마침내 지혜의 시작일 수도 있는 무언가. 그녀는 그녀의 정비공들을 둘러보고 다시 김서연을 쳐다보았다. 저 사과해야겠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사과해야 해요. 그녀는 그녀의 견습생들을 가리켰다.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오만이었죠. 김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일은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비공들은 그것 때문에 당신을 덜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더 존경할 것입니다. 박선희는 어깨를 펴고 그녀의 반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오늘 저는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제 자아가, 제 뇌가 내려야 할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김서연 씨는 저에게 진짜 정비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아는 지혜도요. 그 교훈의 무게가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자리 잡으면서 광장은 침묵을 지켰다. 김서연은 튜닉을 모아 김보라에게 향했고 김보라는 새로운 존경심과 이해심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박선희는 부드럽게 외쳤다. 김서연 씨. 그녀는 그녀에게 돌아섰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간단하게 말했다. 진짜 기술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김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진짜 기술은 당신이 다음에 할 일이에요. 박선희 씨, 여기서부터 어떻게 이끌어갈지 선택하는 것이죠. 어머니와 딸이 출구로 걸어가는 동안 광장은 천천히 조용한 대화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정비공들은 그들의 상사를 새로운 눈으로 쳐다보았고 굴복하지 않고 교육받은 겸손한 사람을 보았다. 박선희는 가게 중앙에 서서 조롱이 아닌 배우려는 의지에 대한 존경심을 담고 있는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녀의 정비공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 실제로 될 수도 있다고 느꼈다.